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혁신위원회 정말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 분위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 혁신위가 4.29 재보궐선거가 참패로 끝난 지 40여일 만에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밖에서 이 야권의 훈수를 두는 분으로 유명했던 조국 교수가 드디어 제도권 정치 그리고 제도권 정당의 어떤 첫 회의에 참석한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조국 교수가 어떻게 들어올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를 조국 교수가 다 받았는데요. 특히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이 호남의 물갈이 그리고 이 4선 이상 다선 의원의 40% 물갈이를 요구를 해왔다는 점 때문에 이 조국 교수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득권 고수, 선거 패배, 그리고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에게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정당에게 누가 국가 권력을 맡기겠습니까? 새정치연합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멸적 안주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입니다. 조수진 차장, 네. 왠지 좀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정치의 첫 자리, 첫 시작을 오늘 저 모임에서 한 건데 네.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은? 네, 우선 이 조국 교수의 말은 굉장히 현란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치 근육이 없다. 이 점.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육참골단 이런 그 검도에 쓰이는 용어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과적 처방과 외과적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멸적 안주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진다. 네, 이런 얘기를 선보이면서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조국 교수가 얘기해왔던 대대적인 물갈이를 창조적 파괴란 용어를 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아, 물갈이. 그동안 호남 중진 뭐 이렇게 해서 한 40% 물갈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창조적 파괴로 또 비노 측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오늘 한 얘기 본인이 뭐 네.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다가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놓은 건데 내놓은 자리였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반응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당연히 그 문 대표 중심의 예. 친노에서는 상당히 역시 그 조 교수가 말도 잘하고 네. 상당히 옳은 소리 잘한다 이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비노에서는 자 정치인은 그 말의 혀가 아니라 발을 봐야 가는 방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아까 그 창조적 파괴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그 생각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바로 그 핵심은 오늘도 회의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에서 예. 그 한 얘기가 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돼야 된다. 아, 백브리핑에서는 예. 어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강조했네요. 바로 어제 김상곤 위원장이 얘기했던 바죠. 예. 이것이 결국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범친노라고 분석이 되지만 네. 이 지금 혁신위가 지향하는 바를 바로 하나로 응축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성이란 것은 기존의 좀 이따도 뭐 나오겠지만 김경엽 사무총장처럼 당의 어떤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그 친노가 어쩌고 뭐 자꾸 패권주의가 어쩌고 떠드는 이런 낡은 정치 세력을 쓸어버리고 예. 완전한 순도 높은 그러한 정체성을 갖춘 어떤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시켜서 제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지향하는 바에 조 교수가 얘기하는 바에 바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 박지원 의원이 조금 전에 채널A 쾌도남마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요. 창조적 파괴, 말은 참 좋다. 원래 이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혁신위가 창조적 파괴를 엉뚱하게 할 경우에 정말 이 중도 비노계, 이른바 당내 비주류가 진실한 창조적 파괴를 선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신당을 언급했습니다. 신당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조국 교수라든지 이 당내 혁신위, 그러니까 친문, 친노 색채가 강한 이 혁신위가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행동에 옮길지를 봐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그리고 조국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이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당시 대표와 함께 이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를 했는데 이때 당 정체성을 내세워서 현재의 친노 강경파들이 상당수 유입이 됐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중도 비노계는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론에서 기반한 건데, 자, 이제 조수진 차장. 네. 결국에는 근데 조국 교수가 방학 때까지만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방학 때면 이제 6월, 7월, 8월 이 3개월, 2개월 반이네요.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당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지 이 3개월 동안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요. 혁신위는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당 내부가 있는데 바깥 인사로 꾸려진 혁신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설기구가 된다면 그 당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9월까지라고 조국 교수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는데요. 바로 내년 총선부터 역순으로 6개월을 따져보면 10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 어떤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 바로 공천제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 교수는 9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조국 교수가 이번이 이 혁신이 가동되는 동안이 방학이라 참 좋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아주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면요. 조국 교수가 2011년 그리고 2012년 총선을 치르면서 야권의 멘토 또는 뭐 유세단 이런 걸로 참여를 하면서 수업을 등한시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을 만나서 칼럼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의를 등한시하면서 정당 활동에 매몰돼 있다. 조국 교수의 과연 부업은 무엇이고 주업은 무엇인가라는 비판도 굉장히 감안한 그런 어떤 문장이라고 봅니다. 예. 뭐 조국 교수의 개인적인 선택일 텐데요. 제가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건 그냥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하지 마시고 정치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왜 그러냐. 방학이니까 나는 혁신이 하겠습니다. 그럼 9월달 학교 돌아가면 돼요. 이거거든요. 강의의 피해는 안 주겠죠. 하지만 교수가 강의만 합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로스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장 수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학생들이 조국 교수 강의를 들으려고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해야 되는 조국 교수는 방학 때 다른 교수님을 전부 다 연구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안 하시고 혁신 활동 하시겠다. 그러겠다 가만히 있다가 9월달에 학교 들어가서 다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들어가서 또 교수를 하시겠다. 이게 과연 맞나요? 조국 교수의 강의에 목을 메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생각하시면 정치하시지 말고 그냥 로스쿨 교수에 전념하시던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버리시고 그냥 바로 정치판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두 개 다 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김경엽 사무부총장 이야기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이 잠깐 했는데 조금 강한 얘기를 내놨던데 조수진 차장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시기가 아주 절묘합니다. 예.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혁신이 첫 회의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에서는 과연 이 비주류에 대한 어떤 공천 속가내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바로 문재인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경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혁신이 두려운 구태정치, 수구 언론과 호흡을 맞춰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주류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친노 개판의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친노 패권 타령 그만하라. 이 비주류에 대해서 정면으로 구태정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비주류의 어떤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득권 이 지키다. 김경엽 의원은요, 문재인 대표가 대표 취임하자마자 당내 많은 인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무부총장이라는 요직을 맡겼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깔린 글을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지요. 새누리로 가셔야 할 분이 잘못 오셨다.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이 말도 상당히 센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예. 뭐 이거 비노들이 보면 진짜 굉장히 화가 날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 비노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야당이 제대로 국민 통합적인 정당으로 제대로 나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현 정부가 잘못했을 때 가치 없는 대안으로 다음 정권을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지금 왜 야당이 저렇게 몰락해가는가의 핵심이 이른바 남과 나를 가르고 예.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내에서도 어떤
구태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그야말로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행태를 개혁하라고 바로 국민이 지난 4.29 재보선에서 혹독하게 심판했는데 이것을 배신하는 행위다. 예. 저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그러한 그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배타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비노는 당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또 새누리로 가셔야 한다. 이렇게 또 배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친노 패권주의가 계속 지적을 받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